부자의 주역본이 두 번째 괴입니다. 곤괴를 보겠습니다. 너무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곤괴는 이게 지금 음이죠. 음이 6개가 있는 겁니다. 음이. 그래서 요거 음이 3개가 되면 곤이 되는데 곤상 곤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땅으로 말하면 지자죠. 땅 지자. 그래서 땅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왕필은 중지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곤상 곤화 곤이고 중지곤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주자나 정의천이 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라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 이제 6개가 있는데, 6개는 말씀드린다시피 이게 지금 건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건하고 반대가 돼서 이게 전부 다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서 사실 반대가 됐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늘하고 땅인데 하늘도 좋고 땅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사물 중에서. 그래서 이 괴사가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이건 원형이정이거든요. 원형이정. 근데 요거는 원형이 빈마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형을 괴사 보겠습니다. 원형 이 빈마지정, 이렇게 원형 저기 건괴는 원형 이정입니다. 원형 이정인데 여기다 빈마지정에서 빈마가 앞말인데 앞말의 정, 앞말의 도리, 앞말의 도리가 뭐냐면 유순하다는 뜻이죠. 여기 유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순하다. 그래서 고는 유순하다. 고는 유라는 거죠. 부드러울 유. 네, 마우스가 잘 안 되는군요. 자, 원형 이 빈마지정. 그래서 원형 이 정이 원형이 빈마지정에서 원형이라는 건 크게 형통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천 선생은 원형 이 빈마지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 이정입니다. 원형 이 빈마지정.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군자유유왕. 군자가 유유왕 왕 이제 갈바를 둔다. 갈바를 두매 선미후득하다. 앞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근데 뒤에 따라가면 얻을 것이다 이거죠. 앞에 가면 자, 보겠습니다. 앞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뒤에 가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롭다. 이로움을 주장한다. 이롭다. 주된 이로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서남득붕입니다. 서남으로 가면은 득붕이고 동북 상붕이다.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잃어버리다. 그래서 뭐예요? 편안한 정을 고든 도리를 편안하게 하면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동, 서, 남, 북이 있죠. 이렇게 동서남북.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동쪽하고 북쪽은
이쪽 동쪽하고 북쪽으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군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전에는 전부 이쪽으로 동쪽으로 옵니다. 아, 이쪽이 남쪽이고 서남은 득붕이라 이거 서남 득붕. 동북 상붕이라 이거죠. 동북 상붕. 요거는 이제 이게 양의 기운이고 이게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인데 양으로 가면은 양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얻고 음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주자는 얘기합니다. 요거는 짝수고 음의 수죠. 그래서 공께는 순하니까 음의 성질이고,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삼획계의 이름이고, 경 가운데 것은 육획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의 형체를 만들어 땅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 계의 삼획은 모두 짝수이다. 그래서 곤이라 하고 땅의 상입니다. 땅의 상. 자, 이를 거듭해서 또 공께를 얻으면 이는 순수하고 지극히 순한 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상이 모두 바뀌지 않는다. 빈마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암말이라는 것은 순응하고 굳굳이 걸어가는 것이다. 양이 먼저이고 음이 뒤이고 양은 의로움을 주장하고 음은 이로움을 주장하죠. 그래서 서쪽과 남쪽은 이게 음이방 제가 양이라고 해서 음이 방향이 되는군요. 음이 방향이고 동쪽과 북쪽은 양의 방향입니다. 양은 순응하는 것이고 정은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괴를 만나 사람은 그 점이 크게 형통하고 건에 순응함으로써 올바름이 이로우니 갈 바가 있을진데 먼저 가면 훈미하다. 먼저 가면 훈미하고 뒤에서 하면 얻어서 이로움을 주장할 것이다. 서남으로 가면 벗을 얻고 동부로 가면 벗을 잃을 것이니 대저 올바름으로 편안히 할 수 있다면 길할 것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깨가 나오면 무조건 길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주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건 제 설명입니다. 자, 고는 땅입니다. 고는 땅. 그래서 영웅이 둘이면 반드시 다투고 주인이 둘이면 반드시 위태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과 짝이 되어 영원히 같이 감이 땅이고 이것은 유순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덕은 유순합니다. 유순하지 않고 하늘을 따른다면 천지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건과 곤이 화합하여야만 음양의 두 기운이 화하고 오행상생의 법칙이 나옵니다. 즉 천지 만물의 덕성을 체현하는 것이죠. 음양 두 기운이 천지가 서로 접하였기 때문에 인사의 기륭이 그 형상에도 드러납니다. 자, 휴 6자리가 변화에 따름으로 8개가 나누어집니다. 음은 비록 비었지만 양의 자리로 들어와 가득 찼다고 칭해집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에 그 자리는 영원할 수 없고 천만변 변화하는 것으로 됩니다. 하늘과 땅이 음양을 하늘과 땅이 음양을 낳아서 영원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은 변하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늘과 땅의 움직임과 화합에 대해서 계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천하는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귀결되지만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은 일치하지만 생각은 다양하다.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와서 해와 달이 서로 밀치는 곳에서 밝음이 생겨난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추위와 더위가 밀치는 곳에서 1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가는 것이 굽힘이고 오는 것이 폄임인데 굽히고 펴이 서로 감응하여 이익이 생긴다. 벌레가 굽히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해서이다. 의리를 연구하고 신묘함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과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운영하기를 이롭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넘어서 더 나아가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신묘함을 생각하고 변화를 아는 것이 바로 덕의 성대합니다. 이러한 계사전의 내용은 강과 유가 서로 밀고 당긴다는 주장, 즉 강유상추설이다. 강유상추설. 강과 유가 서로 밀고 당겨서 이는 변화를 대립의 진화로 해석한 것입니다. 건과 곤이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음양이 대립하지 않으면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대립을 해야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정반합의 역사라고 그 서양의 해겔이 변증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강유상추설은 사물발전의 원칙을 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천 선생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천 선생은 음은 양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양이 먼저 선창을 하기를 기다려 화합하니 음이 양보다 먼저 가면 혼미하고 어그러짐이 되고 뒤에 처하여야 떳떳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건 이제 이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곤을 주장하니까 생성이 모두 땅의 공입니다. 신하의 도리다 이거죠. 이것도 신하의 도리다. 그래서 인구는 명령하고 신하는 이행하여 일에 수고로운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계속해서 정의천은 서쪽과 남쪽은 음의 방이다. 동쪽과 북쪽은 양의 방이다. 양은 반드시 양을 따르니 음은 양을 따르니 그 북류를 이뤄야만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하는 공이 이루어져서 안정의 기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떳떳함을 얻으면 편안하고 떳떳함을 편안히 여기면 정하다. 이것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지금 정의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은 음의 방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자, 서쪽과 남쪽은 음의 방이고 동쪽과 북쪽은 양의 방이죠. 맞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정의천의 그 생각을 한 번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선 비슷합니다. 초육입니다. 초육. 자, 초육은 이상겸빙지입니다. 이상겸빙지. 초육. 상이 서리상자죠. 서리를 밟으면 견빙지,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는 거죠.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서리를 이렇게 밟고 막 지나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팡팡하게 돼가지고 그 얼음이 빵빵한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얼음길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자 설명 보겠습니다. 자, 육은 음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수는 육은 노음. 자, 음수의 육은 노음 태음이고 8은 소음입니다. 제가 말씀 6, 7, 8, 9인데 음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노음, 이거는 소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음묘를 6이라고 합니다. 서리는 음기가 맺힌 것이다. 음기가 맺힌 것이라서 많아지면 물이 얼어 얼음이 된다는 거죠. 이 효는 음이 처음 아래에서 생겨나서 그 크기가 매우 미약하나 그 기세는 매우 성한 거죠. 그래서 그 상이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같이 되는 거죠. 대저 음양은 조화의 근본이니 서로 소멸시킬 수 없고 소장의 일정함이 있으니 역시 사람이 덜어내고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양은 생겨남을 주로 하고 음은 없어짐을 주로 하니 그 부류에 선악의 분별이 있다. 그래서 성인이 역을 지을 적에 서로 없앨 수 없는 것에는 이미 건이나 순 그리고 인이나 의 같은 것을 밝혀서 편파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고 소장의 실제와 선악의 구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양을 부정하고 음을 억제하는 뜻을 지극히 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는 화육을 찬미하여 천지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 뜻이 깊다. 여기서 점을 말하지 않은 것은 미세함을 상가하는 뜻이 이미 상에 보여졌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있다면 그러면 길이냐 흉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주자 얘기는 그거는 어떤 거면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르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의천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천 선생은 음효는 6이라고 하니 음이 성한 것이다. 마찬가지죠. 아까 여기 8은 양이 낳은 것이니 순수하고 성한 것이 아니다. 음이 처음 아래에서 생겨나니 지극히 미약하나 성인은 음이 처음 생겨날 때에 그 음이 장차 자라날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음이 처음 응결하여 서리가 되니 서리를 밟으면 마땅히 음이 점점 성하여 단단한 얼음에 이를 것을 알아야 된다. 이는 소인이 처음에는 매우 미약하지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니 자라나면 성함에 있는 것이죠. 이 소인들이 이게 초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끝내야지 이게 자라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입니다. 6이효. 직방대 불순무불이다. 직방대. 직하고 방하고 대하다는 거죠. 직은 곧고 방은 방정하다. 대는 크다. 직방대하니까 여기는 직방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정을 하고 있죠. 중정에다가 음의 자리에 있어 당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방대하니 불순무불이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조건 이롭다는 얘기죠. 불순무불리.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보겠습니다. 주자는 유기효는 자, 유하고 순하여 정고함은 고뇌 고듬이고
형체의 일정함을 주는 것은 곤의 방이고 덕이 무광이 합하는 것은 곤의 큼이다. 그래서 유기효는 유순하고 중정하며 유기효는 유순하고 중정하고 여기 보면 유순이 중정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곤도의 순수함을 배웠다. 그래서 그 덕이 아는 밝고 어는 곱고 밖은 방정하고 또는 성대하여 굳이 배워 익히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점을 치는 자가 이러한 덕이 있으면 그 점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정희천 선생의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음의 자리이니 아래에 있으므로 곤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곤도를 통합하여 말했으니 중정하면서 아래에 있는 것이 땅의 도입니다. 직하고 방하고 대, 곧고 방정하고 크다는 세 가지로서 지의 덕과 쓰임을 알려주었으니 땅의 도를 다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기 크기 때문에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익히지 않는다. 불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곤도에 있어서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고 성인에게 있어서는 조용히 도에 맞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직방대는 여기서 맹자의 말씀을 갖다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정희천은 맹자가 말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고 곧다. 지대지 강이 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곤체에 있기 때문에 방자를 강자로 바꿨으니 정의 앞말을 가한 것과 같다는 거죠. 호연지기에서 대를 먼저 말하였으니 대는 기운이 체이기 때문이고 곤에서 직과 방을 먼저 말하였으나 직과 방으로 말미암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과 방과 대는 땅의 도를 다할 수 있으니 사람이 이것을 알매 달려있을 뿐입니다. 건과 곤은 순체라서 자리로서 서로 응하였는데 이는 곤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오의 응을 칭하지 않았으나 군도로서 오를 처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은 이와 오가 서로 상응한데 얘는 유기는 유고와 상응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죠. 이거 저기 정희천 선생은 여기다가 맹자의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장 가정 혹종왕사 무성유총이다. 함장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을 품고 있고 고든도리를 다한다면 고든도리를 지킬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품고 고든도리를 다할 수 있는데 혹종왕사 왕사에 종사하면 왕의 일에 참가하면 무성유종이다. 이룰 것은 이루는 거죠. 이름은 없지만 끝마침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머금고 고든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자, 함장가정 혹정왕사 무성유종입니다. 자, 육은 음요이고 삼요의 자리가 양이니까 안에 아름다움을 머금어서 고든도리를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맨 윗자리에 머물러서 끝내 내포하여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때로 나와서 윗사람의 일에 종사하면 처음에는 성공이 없으나 나중에는 필히 좋은 마침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성공이 없지만 나중에는 좋은 마침이 있을 것이다. 예, 만약 점치는 사람이 이런 덕을 가지고 있으면 점괘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장 과정이죠. 그 아름다움을 머금고 고든도리를 지킬 수 있다면 이렇다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한
정의천 선생의 설명을 한번 또 수가해 보겠습니다. 삼은 학계의 윗자리에 있으니 지위를 얻은 자이다. 신하의 도리는 마땅히 아름다움을 머금고 감추어서 잘한 일이 있으면 군주에게 돌려야 떳떳하고 정도를 얻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아랫사람은 유순한 도를 얻는다. 가정이라는 것은 정고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항상 하고 오래 하여도 뉘우침과 허물이 없음을 말합니다. 혹 윗사람의 일에 종사하여 감히 성공을 가지 않고 오직 받들어 끝마침이 깊을 뿐이니 직분을 지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신하의 도리다. 이게 전체적으로 신하의 도리를 뭐예요? 함장 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름이 없어. 신하가 어떤 자기가 뭐 이루지 않지만 끝마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천 선생은 이 효의 내용을 신하의 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나머지 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